유산의 비밀 -8장 완결편. 등장인물 김태연 장남 43세 대기업 임원, 권력과 체면을 중시. 김소영 둘째 41세 유명 변호사, 명성과 타인의 시선에 집착. 김민준 셋째 38세 증권회사 팀장, 성급하고 단기 이익 추구. 김하늘 넷째 35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가족사에 무관심. 김지우 막내 30세 사회복지사, 순수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김. 한장 유원장과 결별선언. 서울 강남의 고급 로펌 회의실. 오늘은 고 김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다. 오남매가 둘러앉은 테이블 위로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고인께서 남기신 총 자산은 약 500억 원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소영은 계산기를 꺼냈다. 민주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조급해했고 하늘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관심을 보였다.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5등분하면 100억씩이군. 소영은 즉시 반박했다. 잠깐, 장남인 오빠가 더 받는 게 전통 아닌가요? 민주는 불만을 터뜨렸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균등 분배가 맞지. 하늘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생각보다 큰 금액이네요. 그때 막내 지우가 조용히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다.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잠깐요, 다들. 저는 재산 안 받겠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 태연은 비웃으며 대꾸했다. 지우야, 위선 떨지 마. 100억을 그냥 포기한다고? 소영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막내라고 착한 척하지 말아요. 어차피 나중에 후회할 텐데. 민주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솔직하게 말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지우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내려갔다. 단, 유산은 하나의 손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상속이 시작될 것이다. 소영은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뜻이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쓰신 문구라고 하네요. 회의실에 의문의 침묵이 흘렀다. 지우만이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챈 듯 작은 미소를 지었다. 2장 분열의 시작.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 김가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연은 전화통화에 여념이 없었다. 변호사 선임비는 내가 낼 테니 장남으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해줘. 소영은 측근들과 회의를 소집했다. 유언장에 허점이 없나 다시 검토해봐. 뭔가 있을 거야. 민주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빨리 처리해야 해. 주식시장이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 하늘은 혼자 중얼거렸다. 갑자기 다들 왜 이래. 피곤해. 그러던 중 아버지의 서재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지우가 먼저 발견했다. 여기 금고가 있네요. 태연이 달려왔다. 뭐, 어디? 책장 뒤로 숨겨진 대형 금고. 하지만 이상했다. 열쇠 구멍이 4개나 있었던 것이다. 소영은 혼란스러워했다. 4개의 열쇠. 그럼 우리 중 한 명은? 민준이 갑자기 외쳤다. 잠깐, 여기 메모가 있어. 민준이 발견한 메모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각각의 열쇠는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설계했으니 각자의 약점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은 불안해하며 말했다. 뭔가 무서워요. 태연은 의문을 표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건가? 지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정말 깊이 생각하셨구나. 그날부터 사남매는 각자 다른 장소로 향했다. 지우만이 뒤에 남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3장 트랩샵일 탐욕의 저울 태연 편. 태연이 도착한 곳은 아버지의 별장 지하실. 거대한 2개의 저울이 놓여 있었다. 태연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뭐지, 이건? 저울 옆 안내판을 읽어보니
게임의 규칙이 명시되어 있었다. 왼쪽 저울에 금화를 올리면 당신의 몫이 늘어납니다. 오른쪽 저울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의 몫이 늘어납니다. 단, 다른 사람들의 총합이 0이 되면 모든 것이 초기화됩니다. 태연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간단하잖아. 내 몫만 늘리면 되는 거 아냐? 태연은 주저없이 왼쪽 저울에 금화를 모두 올렸다. 순간 모든 저울이 초기화되었다. 태연은 당황했다. 뭐야? 왜? 다시 시도해도 같은 결과. 10번, 20번 반복해도 마찬가지였다. 태연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아버지. 그때 지우가 나타났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형, 혹시 합산값을 보셨어요? 태연은 의아해했다. 합산값. 지우는 설명했다. 내 몫과 다른 사람 몫의 합계요. 아마도 그게 핵심일 거예요. 태연은 지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망설이며 물었다. 그럼 내 몫을 줄여야 한다는 건가? 처음으로 태연이 오른쪽 저울에 금화를 올렸다. 놀랍게도 전체 합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태연은 깨달음을 얻으며 말했다. 이런, 양보를 해야 모두가 얻는 거였구나. 딸깍, 첫 번째 열쇠가 나타났다. 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열쇠를 집어들었다. 내장 트랩샵이 허영의 거울 소형편. 소영이 찾아간 곳은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의 고백실. 거대한 거울이 그녀를 맞이했다. 소영은 불편해하며 말했다. 왜 하필 여기서? 거울 앞에는 카메라와 안내문이 있었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을 거울을 보며 고백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영상으로 전송되어야 문이 열립니다. 소영은 짜증을 냈다. 이런, 너무 치사한 거 아냐? 소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열쇠 없이는 갈 수 없었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10년 전에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했어.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계속했다. 승진을 위해서 그녀가 한 실수를 상부에 고발했어. 그 때문에 그녀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우리 우정도 끝났어.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그리고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1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전송 완료와 함께 거울이 사라지고 두 번째 열쇠가 나타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답장이 왔다. 미나가 답장을 보냈다. 소영아, 고마워. 용기 내줘서.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다. 미나. 소영은 처음으로 체면보다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5장 트랩샵 3 조급의 시계의 민준편. 민준이 도착한 곳은 아버지의 옛 사무실. 3개의 시계가 각기 다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시계 맞추기. 이런 건 쉽지. 안내문을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 시계를 동시에 12시에 맞추십시오. 단,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민주는 의아해했다. 협력자, 누구를? 민주는 처음엔 혼자 해보려 했다. 하지만 한 시계를 맞추면 다른 시계가 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민주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야? 30분 후, 지우가 나타났다. 지우는 다정하게 물었다. 형, 도움이 필요하세요? 민주는 답답해하며 설명했다. 지우야, 이거 봐. 세 시계를 동시에 맞춰야 하는데 불가능해. 지우는 차근차근 살펴보며 말했다. 각각 다른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야 하는 것 같은데요. 서로의 박자에 맞춰서. 민주는 의문을 표했다. 박자? 지우는 제안했다. 형이 하나, 둘, 셋이라고 세면 제가 맞춰볼게요. 하지만 민주는 자신의 템포만 고집했다. 아니야. 내가 빠르게 셀 테니까 너는 따라와. 여러 번 실패 후 민준이 깨달았다. 잠깐, 내가 너의 박자에도 귀 기울여야 하는 거구나. 지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로의 호흡을 맞춰봐요. 형,
이번엔 지우의 천천히 새는 목소리에 민준이 맞췄다. 놀랍게도 새 시계가 동시에 12시를 가리켰다. 민준은 감탄하며 말했다. 우와, 혼자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였구나. 세 번째 열쇠를 손에 쥔 민준은 처음으로 협력의 가치를 느꼈다. 6장 트랩샵사 무관심의 문장 하늘편. 하늘이 찾은 곳은 어릴 적 살던 옛집 다락방. 먼지 쌓인 가족 앨범과 빈 노트가 놓여 있었다. 하늘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왜 이런 걸. 안내문을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의 소중한 기억 10가지를 기록하십시오. 단, 당신 혼자의 기억이 아닌 모든 가족이 함께한 기억이어야 합니다. 하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족 기억이라.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 하늘은 앨범을 뒤적이며 기억을 더듬어 봤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억에서 자신은 빠져 있거나 관심이 없었다. 하늘은 포기하듯 말했다. 아, 이거 형들이 더 잘 기억할 텐데. 그때 다른 형제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태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하늘아,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 소영은 다정하게 제안했다. 우리가 함께 기억을 떠올려 보자. 민준도 동참했다. 맞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지우는 앨범을 가리키며 말했다. 누나, 이 사진 기억나세요? 누나 대학 입학식 날이에요. 하늘은 놀라며 말했다. 아, 그때 너희들이 다 왔었구나. 나는 창피해서 피하기만 했는데. 소영은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여기는 하늘이가 첫 번째 개인전 열던 날이야. 우리 모두 가서 축하해줬지. 하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랬구나. 나는 너희들이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형제들은 하나씩 기억을 나누며 빈 노트를 채워나갔다. 하늘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하늘은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열쇠가 하늘의 손에 들려졌다. 7장 최종 장치 사람이 비밀번호다. 4개의 열쇠를 모두 모은 형제들. 하지만 금고 앞에서 새로운 수수께끼와 마주했다. 태연은 당황하며 말했다. 4개 열쇠를 다 꽂았는데 왜 안 열려? 금고 위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다. 진정한 비밀번호는 숫자가 아니다. 각자가 배운 것을 모두 함께 실행할 때 열린다. 소영은 의아해했다. 각자가 배운 것? 민주는 하나씩 나열했다. 양보, 사과, 호흡 맞추기, 기억 공유. 하늘은 깨달았다. 이 4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다. 태연은 망설이며 말했다. 누가 먼저 양보할 건데? 소영도 주저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네. 민주는 조급해했다. 이럴 시간에 빨리 결정하자고. 하늘은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 그때 지우가 나섰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다. 지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번호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예요. 각자 무엇을 배웠는지 진심으로 나누고 그것을 함께 실행하는 거예요. 태연은 한숨을 쉬며 결심했다. 그래, 내가 먼저 양보할게. 소영도 마음을 열었다. 나도 이 기회에 진심으로 사과할게. 우리 모두에게. 민주는 협력을 제안했다. 우리 서로의 박자에 맞춰보자. 하늘은 다짐했다. 함께 만든 우리의 기억을 소중히 할게. 내 형제가 동시에 각자의 행동을 재현했다. 양보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며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공동의 기억을 나누었다. 딸깍. 마침내 거대한 금고 문이 열렸다. 8장 열림 이후 진짜 유산. 금고 안에는 예상과 달리 현금이 그리 많지 않았다. 대신 두꺼운 서류 뭉치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지우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이게 뭐지? 편지를 읽어보니 아버지의 진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돈은 결과일 뿐이다. 너희가 서로를 얻으면 무엇이든 다시 만들 수 있다. 진정한 유산은 바로 너희 자신들이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서류를 살펴보니 가족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안과 협력 사업 계획서들이 들어있었다. 태연은 깨달음을 얻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일하길 원하셨구나. 민준도 이해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하늘은 감동받았다. 우리가 변해야 진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였어.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처음 약속대로 재산은 받지 않을게요. 대신 여러분이 변화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연은 고마움을 표했다. 지우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어. 형제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개인 재산의 일부는 공익기금으로, 일부는 가족재단으로 출자하기로 했다. 소영은 행복해했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 민주는 다짐했다.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자. 하늘은 약속했다. 우리의 기억을 계속 만들어가자. 몇 달 후, 김가의 형제들은 각자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소영은 옛 친구와 다시 만났고, 민주는 급하지 않게 일하는 법을 배웠으며, 하늘은 가족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리고 금고의 비밀번호 패널에는 여전히 네 개의 단어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양보, 사과, 호흡, 기억. 그것은 김가의 새로운 가훈이 되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드디어 완성된 순간이었다.